현대 축구에서 필요로 하는 센터백이 갖춰야 할 모든 장점들을 갖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던 장면이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줬다가 이 선수가 이제 드리블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빡 나가주면서 정확하게 이 공을 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에서 이런 볼들을 김민재 선수가 잘 취득해 주기 때문에 나폴리가 굉장히 라인을 올려가면서 상대방 진영에서 빌드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양쪽 풀백의 위치입니다. 양쪽 사이드백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데 위치가 되어 있고요. 윗선에서 볼을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골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나폴리의 로테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안 볼 수가 없는데요. 패스가 이렇게 쭉 이어졌을 때 쭉 본인이 띄워주면서 뒷공간 침투를 가져가면서 상대를 끌고 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런 좋은 타이밍에 좋은 침투 때문에 상대방이 엘마스라든가 혹은 흐비차가 뛸 때 이 선수들을 쉽게 잡을 수 없는 건 후이가 요런 정말 좋은 서포터적인 움직임을 좋은 타이밍에 잘 가져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UEFA B 코치와 함께하는 전술 분석, 오늘은 나폴리 편입니다. 렛츠 기릿. 오늘도 나폴리가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정말 이 우승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더욱더 주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가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지역에서 김민재 선수가 관여를 할 만한 역할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잘했던 그 수비 장면 한 장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핵심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볼이 이렇게 넘어와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뒤에 남아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볼이 결국에 이제 뒤로 갔다가 여기서 뛰어들어가고 있는 선수를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이제 따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오프사이드였지만 굉장히 좋은 패스와 좋은 침투가 일어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역시나 김민재의 장점이죠. 최대한 빠르게 내려와 주는데 공격수보다 또다시 뒤에 가서 슈팅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오프사이드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원래는 수비수가 못 따라가고 공격수가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이 나폴리가 라인을 올려서 축구할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왼쪽 윙백 후이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공격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김민재 선수의 이 속도감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축구에서 필요로 하는 센터백이 갖춰야 할 모든 장점들을 갖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던 장면이고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서도 또다시 침투를 가져가고 있고 침투를 하고 있고 공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패스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이 선수가 침투해서 들어가는 걸 김민재 선수가 따라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공 쪽으로 주로 어프로치를 자주 하는 선수인데 지금은 살짝 뒤로 물러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 선수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왔는데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내가 이거를 무르는 척을 했다가 가는 척을 했다가 무르는 척을 했다가 가는 척을 하는, 뭔가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많은 수를 뒀었어요. 지금 이 간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이 선수가 본인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본인이 이걸 충분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감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놨고, 항상 이런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뛰고 있는 요 선수를 로보트카 선수가 충분히 커버링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안 김민재는 어느 정도 거리를 줬다가 이 선수가 이제 드리블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빡 나가주면서 정확하게 이 공을 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런 장면들에서 이런 볼들을 김민재 선수가 잘 취득해 주기 때문에 나폴리가 굉장히 라인을 올려가면서 상대방 진영에서 빌드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실점을 많이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맨시티도 이런 식으로 라인을 굉장히 올려서 공격을 가져가지만 이 뒷공간에 대한 두려움 혹은 상대방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에서 슈팅이라든가 위험한 장면이 나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민재 선수가 현재 4대 리그 수비수 중에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수비수 중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볼을 따면서 후이가 패스를 주면서 이 공격을 또다시 차단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로보트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따라가 주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더 도전적이게 이럴 때 수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로보트카와 김민재 선수의 커뮤니케이션, 게임에 대한 이 언더스탠딩, 서로가 장점이 뭐고 서로 이럴 때 어떤 부분들을 서로 도와줘야 되는지를 좀 완벽하게 이해하고 경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외의 장면들에서는 지금까지 김민재 선수가 항상 보여주던 장면들이기 때문에 굳이 분석을 하지 않았고, 김민재 선수는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 본인이 해야 되는 몫을 정확하게 다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좀 주목해보고 싶은 선수, 나폴리가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왼쪽의 공격력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흐비차 선수라든가 뭐 오시멘 선수를 많이 주목하겠지만 저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 후이를 한번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앙기샤가 사이드로 나온 상태고요. 볼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후이 같은 경우에는 오버래핑을 나온 상태죠. 여기서 이제 앙기샤가 편하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 후이가 요 하프 스페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해줍니다. 보시는 것 같이 후이 선수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앙기샤 선수가 1대1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후이 선수가 정말 좋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요런데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본인이 유리한 자리를 찾아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런 자리들을 찾아 들어갔을 때 후이 선수가 요런 2대1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요런 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쭉 앙기샤가 치고 들어간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게 되었고, 뛰어들어오던 캡틴 로렌조가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던 나폴리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 양쪽 풀백의 위치입니다. 양쪽 사이드백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데 위치가 되어 있고요. 윗선에서 볼을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요런 골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나폴리의 로테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요런 거, 지엘렌스키가 요 자리를 메꿔주고 있고, 로보트카가 요 아랫선에서 상대가 혹시나 이 공을 땄을 때 카운터를 가려고 할 때 포백앞, 김민재와 라흐만이 앞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이 굉장히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나폴리의 공격력이 정말 자유롭고 더 잘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후이 선수를 칭찬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대들이 들어가 있는 하프 스페이스 안에 정말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수가 미드필더인지 윙백인지 풀백인지를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하프 스페이스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 팀의 위치 그리고 상대편의 위치를 정확하게 공을 받기 전에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시즌 이 후이가 보여주고 있는 이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자, 요 장면에서도 보면은 볼을 현재 가지고 있는 후이 선수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후이 선수의 패스 능력을 볼 수가 있는데, 지엘렌스키라든가 흐비차 혹은 엘마스 같은 선수들이 이렇게 띄워주면 하이로 이런 왼발 패스를 정말 잘 넣어주면서 이번 시즌의 스탯을 보면 후이 선수의 패싱 성공률, 이 전진 패스율이 굉장히 좋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패스를 잘 넣어주기 때문에 나폴리의 공격력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패스가 이어진 다음에 이제 볼이 이렇게 뒤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후이 선수가 보여주는 모습을 봐야만 하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적극적으로 이럴 때 미리 상황을 봐놓고 패스를 넣어주고 또다시 오버래핑을 나가주면서 계속해서 상대들을 괴롭혀주는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엘마스 선수가 편하게 공을 찰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풀백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찬스들이 더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후위의 이런 어그론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 있었고, 이 튕겨 나오는 것을 오시멘이 넣으면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2대0으로 앞서갈 수 있었고, 전반전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 모두 후이가 굉장히 큰 관여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요 다음 장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후이가 요 자리에 있다가 현재 쭉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패스가 이렇게 쭉 이어졌을 때 쭉 본인이 띄워주면서 뒷공간 침투를 가져가면서 상대를 끌고 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런 좋은 타이밍에 좋은 침투 때문에 상대방이 엘마스라든가 혹은 흐비차가 뛸 때 이 선수들을 쉽게 잡을 수 없는 건 후이가 요런 정말 좋은 서포터적인 움직임을 좋은 타이밍에 잘 가져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패스가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재가 라흐마니를 줬다가 안기샤를 줬다가 막 공이 돌다가 다시 후이가 이제 공을 받고 전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진을 한 다음에 후이 선수가 사이드에 패스를 주고요.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 월드컵 때 이제 김진수 선수, 우리 국가대표에서 김진수 선수가 언더래핑을 가져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황희찬에게 아이솔레이션을 굉장히 잘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후이 선수의 똑똑함과 노련미를 볼 수가 있었어요. 후이 선수가 패스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수비수가 어떻게 하냐, 본인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후이는 정말 똑똑한 게 뛰어봤자 요 앞에 지엘렌스키 선수가 다른 상대편 수비수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이 선수는 끝까지 뛰지 않고 어떻게 하냐, 뛰다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페이크를 줍니다. 본인은 뛰다가 다시 슬쩍 나와주면서 본인이 요 공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를 좀 계산하면서 축구를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요 패스를 후이에게 넣어주고요. 상대방과 굉장히 먼 위치에서 공을 받는 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공을 받고 뒤로 가는 게 아니라 후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요런 패스들을 또다시 전진성을 가지고 넣어주면서 나폴리가 정말 원활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상대편을 보면 굉장히 라인이 낮은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상대가 낮은 블록을 만들었을 때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걸 뚫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유기적인 움직임의 시발점 혹은 그 유기적인 움직임을 리드해주는 선수가 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후이 선수가 공을 잡고 있고요. 사이드로 쫙 빼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이렇게 사이드로 쫙 빼주고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빠르게 침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침투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본인이 어차피 볼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았겠지만 볼이 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끝까지 뛰어버리면 어차피 오프사이드가 되고 본인이 받으려고 했던 선수로부터 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후이 선수가 어떻게 하냐, 뛰다가 요 정도 왔을 때 바로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서서 요 공을 받을 수 있는 바디 포지셔닝을 가져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많은 풀백 선수들이 이 후이 선수를 보면 야, 풀백에서 저 타이밍에 저렇게 움직이면 되는구나, 아, 사이드에서는 저런 플레이를 가져가야 되고, 요런 상황에서는 끝까지 뛰어들어가면서 야, 왜 패스 안 넣어줬어,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아, 요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이렇게 볼을 본인이 정말 좋은 공간에서 받고 싶어하는 후이를 볼 수가 있고, 요 패스가 이제 들어갑니다. 후이 선수가 공을 잡고 있고 또다시 지엘렌스키 혹은 엘마스가 이렇게 띄워주면 요 패스를 넣어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요 장면에서는 요 공을 뺏기긴 합니다. 근데 이 장면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번 시즌 나폴리가 많은 득점을 오른쪽에서 가져갔습니다. 비교적으로 오른쪽에서 더 많은 득점이 일어났는데, 오른쪽에서 어떻게 더 많은 득점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왼쪽에서 이제 김민재와 후이가 공격을 시작시켜주고, 수비차라든가 엘마스 혹은 지엘렌스키가 그 공간들을 파주면서 크로스 혹은 슈팅을 가져가면 튕겨나오는 리바운드 볼을 오른쪽에서 넣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경기에서는 상대가 낮은 블록을 만들어서 수비를 했고 굉장히 일방적인 경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떻게 볼을 잘 차냐가 중요했는데, 후이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폴리가 2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승점 50점을 만들면서 전반기가 끝난 이 시점에 승점 50점을 만들었고요. 만약에 나폴리가 전반기에 한 만큼 후반기에 한다면 승점 100점을 딸 수 있는 기회이고요. 나폴리가 남은 19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다 가져간다면 승점 57점을 더 따게 되면서 승점 107점으로 리그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이런 정말 좋은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 전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현재 유벤투스가 승점이 뭐 차감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의 이 스쿠데토 정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맨유를 가야 된다, 뭐 첼시를 가야 된다, 맨시티를 가야 된다, 빨리 프리미어리그를 가야 된다, 갔으면 좋겠다, 빨리 우승하고 떠나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이적에 관해서 문도구가 생각하는 부분도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가족분들과 행복한 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황희찬 경기 그리고 아스날 대 유나이티드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